일부 오래 지속되는 건강과 행복의 비밀을 풀다. 활력, 독립, 그리고 기쁨으로 나이 들어가기. 여러분은 나이를 우아하게 먹으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날카로운 지성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로버트 씨, 사무엘 씨와 같은 분들이 증명하듯이 나이는 목적과 활기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감동적인 가이드에서는 일상적인 움직임의 중요성부터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기쁨까지 그들의 오랜 비법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필수 습관들이 어떻게 더 길고 풍요롭고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발견하고 지금 바로 받아들여 보세요. 1. 신체 활동. 78세의 김노인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가장 좋아하는 운동화를 신고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빠른 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가까운 거리이지만 그의 자연스럽고 유연한 움직임은 주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합니다. 그의 걸음은 꾸준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문제없이 가벼운 식료품 가방을 들고 마치 우유 한 팩 만든 것처럼 가볍게 오릅니다. 이웃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의 건강을 칭찬합니다. 김노인에게 활동적인 생활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는 아침 스트레칭부터 저녁 산책까지 꾸준히 이어온 간단한 습관들이 그의 뛰어난 신체 능력의 비결이라 믿습니다. 나이는 그에게 걸림돌이 된 적이 없으며 그의 끊임없는 운동에 대한 의지는 그의 몸이 나이에 맞게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로버트 씨와 같은 신체적 이동성은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여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이동성은 단순히 체력만이 아닌 독립성과도 연결됩니다. 로버트 씨는 가게까지 걸어가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집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이동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질과 더 긴 수명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또는 부드러운 정원 가꾸기와 같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밀은 꾸준한 움직임에 대한 헌신, 즉 매일의 활동 속에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로버트 씨에게 그의 일상적인 산책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라 그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가 걷는 매 순간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로버트 씨처럼 신체적 이동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기차고 오래 지속되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매일을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함으로써 사람들은 기쁨과 충만함의 잠재력을 열어 나이를 단순히 숫자로 만들어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날카로움. 82세의 사무엘 씨는 뛰어난 정신적 예리함의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그의 빠르고 명확한 사고력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화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씨는 역사, 철학, 그리고 가끔 미스터리 소설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매달 2권씩 읽는 인상적인 독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에 대한 열정은 그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의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시킵니다. 주말이면 사무엘 씨는 손자들과 부엌 테이블에서 열정적인 체스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전략, 전술, 그리고 소중한 삶의 교훈을 전수하며 젊은 세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은 각 움직임을 설명하며 손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할 때 더욱 빛납니다. 한 번은 사무엘 씨의 탁월한 정신적 날카로움을 보여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젊은 가족 구성원들이 몇 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복잡한 퍼즐을 사무엘 씨가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한 것입니다.
그의 빠르고 명확한 사고는 나이가 그의 지성을 흐리게 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오히려 이를 더욱 연마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능력에 감탄하며 정신적 예리함이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의 중요한 지표라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고, 기억,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독서, 도전적인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또는 깊이 있는 대화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정신 활동에 참여하면 인지 저하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정신적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정신적인 예리함. 김 선생님은 단순한 지능 이상의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 뇌를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정신 활동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어 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적 자극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목적과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동안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강좌를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는 등의 활동은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채택함으로써 사람들은 김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회복력. 존 씨의 삶은 75세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며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50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그 안에는 공유했던 꿈, 웃음, 그리고 수많은 소중한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찾아온 슬픔은 거의 손에 잡힐 듯한 무게로 존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이 텅 비고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통스러운 상실감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기로 용감히 결심했습니다. 슬픔은 그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했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좌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그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취미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그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흙을 다듬고 밝은 꽃을 심고 그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각각의 꽃은 희망과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아내와 나눴던 사랑을 기리는 살아있는 헌사와도 같았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넘어서 박 선생님은 목공예를 배우며 아름다운 가구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톱이 움직이는 일정한 리듬과 신선한 나무 냄새는 그의 치유 과정에서 편안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에도 도전했으며 깊은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마치 돌아가신 아내와 연결되는 느낌이었고 그녀가 그의 손길을 이끌며 창의력을 불어넣어주는 듯 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깨달은 박 선생님은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활기찬 대화를 즐겼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그의 삶의 버팀목이 되었고 그가 슬픔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웃음과 동료애 그리고 의미 있는 만남들로 하루를 채워나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존의 여정은 감정적 회복력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는 삶의 가장 어려운 시련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경의 용기를 가지고 맞서며 고난 속에서도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건강의 변화, 그리고 특정 능력의 점진적인 쇠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회복력을 키운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감정적 회복력은 장기적인 건강과 장수의 강력한 예측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씨가 상실 후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며 목적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회복력의 변화적 힘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강화하여 더 길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노화와 상실의 도전을 은혜와 강인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존 씨는 감정적 회복력이 단순한 특성이 아니라 적응과 재생의 평생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인함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며 인생의 불가피한 시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4.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 매일 아침 존 씨는 따뜻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에 아늑한 무늬를 들이우는 집에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는 소중한 일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기술과 즐거움을 모두 발휘합니다. 잘 가꾼 정원에서 직접 딴 신선한 재료를 신중히 선택해 푹신한 오믈렛, 노릇노릇한 팬케이크, 또는 신선한 과일을 얹은 든든한 오트밀 한 그릇 등 그의 좋아하는 요리를 손쉽게 만듭니다. 이러한 식사는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독립성의 축하입니다. 부엌을 넘어 존 씨는 자신의 집을 가꾸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정리하는 일이 그에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을 아늑하게 유지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중한 실천입니다. 그의 정원 또한 기쁨과 평화의 또 다른 원천입니다. 그는 식물들을 돌보며 몇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그의 손길 아래 번성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각 꽃과 잘 익은 채소는 그가 자신의 정원과 내면의 삶을 가꾸는 모습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독립성은 장을 보거나 우체국에 들르는 일과 같은 심부름으로 확장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조로운 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는 이를 진정으로 즐깁니다. 가족들이 종종 도움을 제안하지만 그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율성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존 씨에게 일상적인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통제력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박 선생님에게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 요리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장수의 강력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리, 청소, 장보기 등의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체와 정신이 조화롭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도움 없이도 활발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립은 또한 존엄성과 삶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준비한 한 끼의 식사, 돌본 정원, 마친 심부름 하나하나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이러한 자립성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나이에 관계없이 인생이 여전히 의미 있고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도 자립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다고 합니다. 일상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은 신체 건강과 정신 예리함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협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두뇌를 자극하고 신체를 민첩하게 유지시킵니다. 박 선생님처럼 일상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을 목적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기회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립은 결국 우아한 노화와 풍요로운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립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경험은 더욱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인함과 활력의 귀감을 남기게 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5. 사회적 연결의 가치. 79세의 조 할아버지는 진정한 분위기 메이커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기쁨과 동료의 정신을 몸소 보여줍니다.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는 활기찬 게임의 밤을 주최하며 그의 아늑한 거실을 웃음은 더 연결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모임 장소로 바꿔놓습니다. 친구, 이웃, 그리고 새로운 지인들까지 그의 테이블에 모여 재미있는 저녁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조 할아버지가 농담을 나누고 카드를 나눠줄 때마다 그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모두가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친구들이 종종 조할아버지의 전염성 있는 사회적 에너지를 칭찬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모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정을 강화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조 할아버지는 항상 사회적 활동을 중시하며 의미 있는 관계가 충만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키워온 우정은 그의 행복과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회적 연결이 장수와 웰빙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감은 조기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장병과 같은 건강 문제와 종종 연관이 있습니다. 반면 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 회복력, 정신적 날카로움, 그리고 면역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 씨처럼 사회적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 씨의 다양한 사회 활동은 매우 의미 있고 폭넓게 이어집니다. 그는 친구들을 초대해 활기찬 게임 밤을 열고 오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립을 막아주고 정서적 지지와 정신적 자극, 그리고 강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김 씨의 사례는 풍부한 사회생활이 장수와 충만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소 중 하나임을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질입니다. 김 씨의 활기찬 모임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연결이 필수적인 세상에서 김 씨는 우정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갈 것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6. 삶의 목적의식. 90세의 하워드 씨는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몸소 보여주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오랫동안 사랑으로 가꾸어온 정원입니다. 꽃, 채소, 허브가 어우러진 이 생기 넘치는 정원은 그의 열정이 깃든 안식처입니다. 하워드 씨에게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충족시키는 깊은 만족의 원천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데 쏟는 정성은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인내심, 헌신, 그리고 성장에 초점을 둔 자세입니다. 그의 정원 가꾸기 외에도 하워드 씨는 지역사회의 젊은 남성들을 멘토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고 삶의 희로애락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의 삶의 경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그는 항상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은 매일 기대할 무언가를 갖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목적이 활력을 북돋운다는 그의 믿음을 잘 담아냅니다. 박 선생님처럼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장소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멘토링 또는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찾는 것은 정서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든 작든 삶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목적은 우리를 날카롭게 유지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나이가 들어도 정체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박 선생님처럼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스트레스가 적고 더 강한 웰빙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창의적인 취미 탐구 또는 인간관계 강화 등의 활동은 노화의 경험을 크게 형성합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목적을 받아들이며 의식적으로 사는 것에서 오는 활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일상적인 교류와 프로젝트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모든 나이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만의 목적을 찾고 더 긴 삶뿐만 아니라 활력과 회복력, 그리고 충만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2부. 혼자 살며 삶을 사랑하는 비결. 저는 이혼 후 20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약 5년 동안 집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저는 이 생활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삶, 일상, 자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고 보람차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혼자 살고 있거나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4가지 요소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 방식이 당신에게도 완벽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가 아닐 때 당신을 돌봐줄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건강이 충만하고 기쁨 가득한 삶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특히 나이가 든 여성들에게 이런 깨달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웰빙과 독립성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 관리가 단순한 사치가 아닌 필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67세인 저는 40대 후반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 몸이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무능력해지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프면 누군가가 저를 구해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매우 집중적인 건강 회복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40대와 50대에는 매우 건강했지만 60대 초반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강을 되찾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누가 대신 모든 일을 챙겨줄까요?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었고 정제된 역삼투압 구조화 물을 마시며 다양한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매일 걷고 있나요? 좋은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나요?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있나요?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나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집안일을 잘 해내는 것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더 많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2.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하세요. 삶의 예상치 못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못되거나 벅찬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평생 동안 축적한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삶의 어려움을 자신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누수된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까지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의 여정은 여러분을 회복력 있고 자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면의 강점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활용하여 삶의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무언가 고장났을 때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중년까지 오셨다면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생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집을 짓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등의 일을 할 줄 알았고 여성들은 식물을 심고 가꾸며 요리할 줄 알았습니다. 제 가족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배워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미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이나 차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기가 새거나 수도꼭지가 물이 샌다면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친절하게 설명 영상을 올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들은 도움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카약을 제 차에 싣는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약 20철키거 정도로 길고 다루기 어려운 물건이라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셨고 끝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에게 말하세요.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세요.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3. 안전하게 지내기.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확실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안정감을 얻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솔루션들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문 앞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다거나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집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젊고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온하고 보호받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도구와 전략을 활용하여 일상 환경에서 안전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매일 아침이 안도감으로 시작되고 매일 저녁이 평화로 끝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필요와 상황에 맞춘 안전 조치를 통해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지내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링사인, 카메라 같은 기기는 문 앞에 누가 있는지 보여주고 집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 클릭 기능으로 다가가면 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기기들이 이제는 우리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문 앞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링 도어벨을 설치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여자 친구에게 문자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 보세요. 앰벌 해독계의 인스타그램은 특히 여성들에게 유용한 안전 팁을 제공하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세요. 그러면 안전은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자유를 만끽하세요. 자유를 만끽하세요. 혼자 사는 삶은 저에게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해외로 1년 넘게 여행을 다녔고 여러 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아침 식사로 스파게티를 먹어도 좋고 10시까지 늦잠을 자도 좋으며 밤새도록 재미있는 영상을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유연함을 즐기세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 혼자 외식을 합니다. 언제든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자유로운 생활은 가장 모험적이고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친구들을 추가해 보세요.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고 일을 즐기는 저의 4가지 핵심 요소를 공유해 봤습니다. 만약 갑자기 혼자가 되거나 새롭게 독신 생활을 시작했다면 매일의 삶을 즐기는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